안녕하세요. 전파융합공학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민경식 교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22년 6월 21일 실용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두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이전에 인공위성 발사체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우리나라의 로켓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나로호입니다. 나로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데 그 당시는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해서 만들고 발사에 성공을 했었죠. 나로호는 지구 저궤도에 100km급의 소형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요. 총 3번의 시도 끝에 저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페어링 미분류로, 두 번째는 이륙 후 발사체가 자체 폭발로 실패를 했지만 2013년 세 번째로 발사한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갔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초 우주 발사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와 그 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충분히 알리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사된 인공위성만 해도 약 6천여 개 정도이며 운영이 중단되거나 고장난 위성, 폐기된 위성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라는 이름도 무선 통신 기술을 1890년대에 최초로 발표한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즉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고도의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위성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인공위성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인공위성의 이용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역할들이 서로 다르지만 가장 핵심은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국제상업통신위성인 인텔셋은 우주전파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을 이용해서 TV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 정보 등을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중개 역할을 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와 위성 사이의 통신은 전파를 이용하고 있으며 위성에서 전파를 통해서 국제전화라든가 데이터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안방에서 지구 반대편의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전파란 무엇일까요? 전파란 전자파의 일종으로 공기 속을 달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신호를 보내는데 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선 공학이라고도 하였죠. 공기 중에 이 전기 에너지를 송수신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영상, 음향,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무선으로 받거나 보내며 통신과 방송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이러한 전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사용하고 계신데요. 자동차나 지하철에서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TV를 보는 등 우리 생활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전파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류에게 삶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기를 통해서 통신을 했던 유선 통신 시대는 이제 먼 과거의 유물이 되었죠. 미래는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무선 통신 산업, 즉 전파 산업은 무한 번창할 것입니다. 그럼 무선 통신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의 교류를 주파수로 만들어서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음성과 영상 정보를 선 없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음성뿐만이 아니라 영상 그리고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무선 전화기, 즉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은 우리 바다에도 적용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인공지능이 선박과 결합을 해서 무인화와 자율주행의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원리로 선박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선체의 각종 장비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해서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내내 선박의 오작동과 고장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고 선박의 주변에 대한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을 해서 항로를 변경하거나 최적의 항로를 찾기도 한답니다. 자율운항 선박에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및 위성통신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경우에 해적과 해커들에게 피납될 우려가 있고, 원격 제어 기술 오작동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일 우려도 있긴 하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모두 접목되어 있어서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자율운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전파 기술을 모르면 IoT나 메타버스 같은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1993년에 설립된 우리 대학 전파융합공학 전공은 앞에서 설명했던 자율주행, 휴대폰 기술, 위성통신기술,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IoT 기술 등 전파를 이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 수중음파 통신기술, 위성통신기술,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초소형 회로 설계 기술, 레이더 기술 등을 잘 가리키고 배워서 최첨단 기술 및 해양 ICT 관련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융복합형 전파공학도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해양대학교 전파융합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파의 이용 및 각종 무선 통신을 비롯하여 해양, 조선,
항만 분야와 구성통신의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일기까지 다양한 융합 분야에 대해 심화학습할 수 있는 융합 및 연계 전공을 운영하는 등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힘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갖춘 선도자적인 전파공학도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파융합공학 전공의 교과과정은 전파와 통신을 기본으로 배우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다른 대학의 공과대학 커리큘럼과 비슷하게 공학이 기본이 되어지는 수학과 물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기초 과목을 배우고요. 이 과목들이 전체 교과 과정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전공 내용인 전자회로 및 디지털 관련 부분을 30%, 전파와 통신 관련 교과목을 50% 정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4학년 때는 심화 이론과 실습 그리고 첨단 설계 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공학적 감각과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첨단 설계 과목으로는 휴대폰과 같은 고주파를 가지는 회로와 안테나의 정밀 설계 기법을 배우는 시뮬레이션 학습, 그리고 채널 코딩과 디지털 회로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학습, 그리고 매트랩 학습 등 다양한 툴들을 이용한 현장 실습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전공에 취업한 자료를 한번 보면 졸업인원의 약 10% 정도는 삼성, KT,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과 같은 대기업, 약 25% 정도는 부산교통공사,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약 10%는 해양수산부, 군무원, 해양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시대의 조류이기도 합니다만은 기타에 있는 17% 정도가 스타트업으로 1인 창업을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미취업이 28%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취업 학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한 후에 약 1년 정도 취준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취업조사 때에는 미취업자로 분류가 되어지긴 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 한 1년 뒤에는 대부분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졸업생의 약 95% 이상이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취업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요, 공공기관의 약 28%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학원 진학이 17%, 공무원으로는 15%, ROTC 장교로 13%,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순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MBTI 중에 한 개로 딱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전파융합공학 전공은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지는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기초이론과 주파수들을 다루는 첨단 기술을 배워서 스마트 팩토리나 최첨단 스마트 연구소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이디어 뱅크형인 INTP 또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ISTP 성향의 학생이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파융합공학 전공이라고 하면 전파와 통신의 융합은 인류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제가 전자신문에도 기고문을 통해서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물이 없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듯이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미래에 전파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문명 발전과 혜택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금 핸드폰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첨단 산업의 근간은 전파 기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파융합공학은 인류의 문명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 공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